자, 39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가 지금 경찰대학교 지금 편입 지금 문제를 좀 보고 있잖아요. 예, 경찰대학교 편입 시험에 지금 그 특별법이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특별법 중에서 특가법,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9번에 나왔는데 39번 정답은 5번이거든요. 그래서 5번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렸다, 우리 판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거 1번서부터 볼까요? 자, 1번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손실. 자, 회계관리 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이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했는데,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까지 끊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요 범죄는 15조, 그러니까 특가법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직무유기를 갖다 말할 때, 여기 보세요. 자,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거든요. 단지 그냥 의심이 든다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의구점이 들었다든지 뭐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단계에 명백히 이르러야지만, 그죠? 인식하고 그것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지만 이 조항을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례를 한번 좀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깨끗하게 하고, 자, 화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건가? 아, 요거 아니구나. 자, 여기 봅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요. 판례 번호는, 자, 한번 봅시다. 판례 번호는 지금 2011도에 1739 판결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고. 핵심 포인트 쪽으로 가봐야 되겠지. 자, 봅시다. 제가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바로 이 15조 특수직무유기죄를 조항을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자, 여기 읽어볼게요.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겠죠,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인 자를 명백히 인식돼야 돼요. 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답니다. 단순하게 확인되지 않은 제보 등에 의해서 이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심만을 품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자, 그 범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되는 거, 넘버 1.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 넘버 2.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되고, 넘버 1. 넘버 2로 뭐다? 바로 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버 1과 넘버 2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단순하게 그냥 이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었다, 이런 의심을 품은 것만으로는 그 인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조의 특수직무유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명백히 인식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가보자.
자, 3번에 보시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것은 추상적 위헌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4번에 대한 얘기. 사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사고 후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 어쨌다는 거야? 특가법 제5조 3의 1항 바로 위반을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고가 났는데 꽝 부닥쳤는데 그 피해자가 뭐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살짝 여기 뭐 까르핀 정도야. 뭐 이렇게 뭐 피난 것도 아니고 뭐 살짝 스크래치 정도, 뭐 팔 같은데 살짝 스크래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웬 사람들 막 괜히 엄살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다쳤다 그러면서 뭐 보험회사 부른다 그러고 뭐 사고 조치를 안 했다는 둥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올가미 씌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록 사고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자 봅시다. 사고의 경위와 내용, 그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커브를 트는데 살짝 아주 미세하게 충돌이 있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막 뭐 호들갑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손가락이나 이런 뭐 손 같은데 살짝 뭐 이렇게 스크래치 정도 이런 경우죠. 어떻게 뭐 조치할 것도 없잖아. 그런 거는 뭐 반창고 같은 거 하나 붙이면 될 정도인데 마치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해자가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갔단 말이야. 서로 전략전화 주고받고. 그죠?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면은 바로 5조 3의 1항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예. 그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4번도.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자면은 다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으로 가서 정리를 하자면은 특가법 여기 나온 특가법에 나와 있는 바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있어서 그죠? 예.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자동차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것도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5번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